2019 LA 오토쇼에서 쉐보레가 새로운 SUV를 한 대 더 추가했습니다. 이 차는요, 국내 시장에도 머지않아 등장할 예정이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바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네, 원래 쉐보레의 SUV 중에 블레이저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은색 차가 바로 블레이저입니다.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랑 저 블레이저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엄연히 다른 차고요. 이 트레일 블레이저는 블레이저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를 하고 있고요. 또 쉐보레 SUV 라인업을 전체로 봤을 때 이코녹스랑 트랙스 중간에 위치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아직 정확한 재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기아 셀토스랑 보셨을 때 조금 더 큰 크기이거나 아주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블레이저는요, 아니 블레이저 아니지, 실컷 다르다고 해놓고. 네, 이 트레일 블레이저는요, 특징이 기존에 있었던 이 RS 트림, 얘는 원래 있었던 트림이죠. 이 RS 트림에 이어서 저 왼쪽으로 보이시는 액티브 트림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없었던 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RS 트림은 조금 더 도시적이고 다이나믹한 성능을 부각시켰다면, 액티브 트림은 이름 그대로 좀 더 액티브하고 오프로드 성능에 중점을 둔 그런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RS 트림을 살펴볼까요? 쉐보레를 상징하는 듀얼 포트 그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듀얼 포트 그릴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듀얼 포트 그릴이 헤드램프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얼굴을 연출해주고 있죠. 헤드램프를 보시면 위쪽에 주간주행등, 아래쪽에 정식 헤드램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는 현대 SUV에 달려나오는 컴포지트 헤드램프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이 위쪽에 주간주행등을 보시면 그 신형 말리부의 리어램프처럼 쭉 가다가 양갈래로 딱 찢어져 나오는 그런 비슷한 모양의 DRL 주간주행등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방향지시등, 아래쪽에는 헤드램프인데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하향등은 LED고요. 상향등은 할로겐 전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RS 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직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액티브 트림은 요게 모양이 좀 달라요. RS 트림이기 때문에 이 보타이 엠블럼도 중간이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라디에이터 그릴 면적이 액티브 트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큽니다. 아래쪽으로 쫙 뻗어나가는, 안정적으로 차를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면적 자체도 크지만 이 안쪽에 뚫려있는 패턴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숭숭숭 구멍을 뚫어놨죠. 그래서 보다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LED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플리터 같은 카본 패턴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디테일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쉐보레 모델들의 특징이 중간에 넣었다가 그 얼굴 끝으로 갈수록 쓱 하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선이 나타나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아래로 나뉘어 있는 헤드램프의 특징이 뭐냐면, 정식 헤드램프까지 하나를 묶으려면 헤드램프의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역할을 덜어내고 나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눈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가늘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성격일지 짐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차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앞을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네. 한국 타이어에 키너지 GT 타이어를 신고 있고요. 18인치 휠은 지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차체 크기에 비해서 딱 어울리는 정도의 느낌이 나요. 바퀴를 따라서 쭉 검정색 플라스틱을 두껍게 둘러놨죠. 근데 이것도 요즘 차들 보시면 그냥 차체랑 나란히 평평하게 쭉 둘러놓는 거 말고 이렇게 주름을 한 번 더 잡아서 휠하우스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미국산이기 때문에 이 호박색 전구도 모서리에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들어오면 호박색을 그대로 유지할지 하얀색으로 바뀔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보시면 상당히 날카롭게 딱 꺾였잖아요. 대부분의 차들이 여기를 둥글려요. 여기 안쪽의 면처럼, 선처럼 쭉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딱 끊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소형 SUV급에서 여기를 이렇게 날카롭게 딱 꺾는 이런 처리, 그리고 벨트라인 끝부분으로 가면서 슬쩍 올라가는 이런 처리, 그리고 상당히 두꺼운 C필러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 요 세 가지가요 상당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 또 현대 베뉴, 쌍용 티볼리,
거의 비슷한 세그먼트의 소형 SUV들 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다가 여기 뒷문쯤에서 쭉 떨어지잖아요. 이 캐릭터 라인은 지금 이 트레일 블레이저만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말리부, 이코녹스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 지금 쉐보레가 추구하고 있는 린 머스큘러리티 있잖아요. 혀를 너무 굴렸나요? 잔근육의 디자인 형상을 상당히 부각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들 때문에 차가 좀 빵빵해 보이고 비대 보이지 않고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남자들이 이상적인 몸 있잖아요. 잔근육. 아이고 전 아니네요. 소형 SUV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투톤 컬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이 트레일 블레이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금 이 RS 트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하고 빨간색 두 가지 컬러의 지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체 컬러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컬러 조합은 바뀔 수 있어요. Zeus bronze, so there's more of a bronze. Oh, that one's actually the white, sorry. And then the white. Bronze, white, and bronze and white, and Bronze, white, black, and scarlet red. Scarlet red. black and red. Yeah, so that's the red. So it's Black, like red, darker. bronze, white. Yeah. Correct?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당히 두꺼운 앞으로 기울어진 C필러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면을 한번 더 집어넣어서 이 C필러가 좀 더 두꺼워 보이는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도 보실 수가 있죠. 뒷바퀴 휠하우스 끝부분에 무슨 돌기처럼 살짝 튀어나온 게 있죠. 많은 차들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차체보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트릭을 쓴 거죠. 그리고 이런 돌기를 쓰지 않아서 차체를 정말 정직하게 네모나게 빼버리면 이 모서리를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그렇다 보면 차가 더 커 보이고 비대 보이는 역효과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말아 넣고 그렇다 보면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돌기가 달리게 된 결과죠. 앞과 뒤랑 디자인적인 연결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주간주행등처럼 이 리어램프도 쭉 가다가 갈라져 나가는 일관성 있는 리어램프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면발광이고 얘는 그냥 점으로 박힌 LED, 그 다음에 이쪽이 방향지시등, 이게 후진등이겠죠. 이 블레이크 보타이에 맞춰서 이 차 이름하고 AWD 이 레터링도 똑같이 검정색으로 깔맞춤했습니다. 옆구리에 달려있던 이 부분, 이 라이트 캐치라고 하거든요. 이 라이트 캐치의 선을 따라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반사경을 달아놓았죠. 요거는 저기 시작되는 부분이랑 디자인적인 일관성을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원형 배기구가 달려있죠. 이쪽에 하나, 또 반대쪽에도 하나, 듀얼 배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양쪽이 다 진짜 배기구예요. 엔진 성능을 봤을 때 두 개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양쪽에나 두 개씩이나 달아놓은 점도 마음에 들어요. 액티브 트림과는 달리 얘는 원형이고 쟤는 사각형인데 얘는 왜 동그랗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쉐보레에서 만들고 있는 카마로의 느낌을 추구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여기 달려있는 이런 거는 뭔가 하여튼 뭐 기능은 없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함을 추구한 거고요. 디퓨저의 날개 같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멀티링크인가? 멀티링크네. 자, 이번엔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보통은 트렁크 문을 열면 안쪽 공간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먼저 얘는 특이하게도 전동식 테일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동식 테일게이트 기능 자체가 뭐 특이한 건 아니지만 이 급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장비거든요. 참고로 기아자동차 셀토스도 없는 장비예요. 비슷한 등급이지만 얘는 전동식 트렁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 칭찬하고 싶어요. 공간을 보시면 차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한 크기고요. 아직 그 용량은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네모 반듯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트렁크 바닥이 지금 이 문턱이랑 반듯하게 일자로 쭉 나가죠. 이런 것도 짐을 넣었다 뺐다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고요. 바닥판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 모서리에 끼우시면 이대로 고정이 되거든요. 안쪽에는 지금 템퍼러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글쎄요,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빼고 들어올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는 얘랑 평평하게 위로 설정된 상태였지만 얘를 빼서 이렇게 하시면 한 추가로 한 약 5cm 정도의 높이를 더 확보하실 수도 있죠. 게다가 얘를 반대면이 위로 가게 뒤집어 끼우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판이어서 뭔가 젖어 있는 장비? 자취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엄마한테 김치 받아올 때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부족하시다 그러면 이 2열 시트의 등받이를 6대 4로 접어서 쓰실 수 있네요.
대부분의 SUV들이 2열 등받이를 접더라도 이 정도의 각은 생겨요. 근데 얘는 지금 접힌 걸 보니까 이 각이 있긴 있는데 다른 보통의 SUV들보다 훨씬 더 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평평한 트렁크 공간을 연출해주네요. 좋아요. 이 정도면 거의 수평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요, 여기 1열 시트 동승석 등받이도 앞으로 완전히 폴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부터 이 정도, 상당히 긴 짐도 충분히 실으실 수 있죠. 네, 이번에는 트레일블레이저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밖에서 봤던 것처럼 실내도 상당히 스포티해요. 젊은 감각이 물씬 풍겨집니다.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빨간색 스티치, 여기도 빨간색, 옆면 이런 데도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데다가 그 주변을 빨간색으로 액센트 컬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 스티치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도 빨간색 액센트 컬러가 들어가 있죠. 그냥 이게 그냥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검붉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시면 재질이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뭔가 쿠션감이 조금 들어가 있는, 직물은 아니고요, 약간 우레탄 느낌? 패턴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아노 블레이긴 한데 약간 회색빛이 돌고요, 펄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질들의 조화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여기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있네요.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죠.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집어넣기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또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렇게 놓으시면 충전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위쪽으로는 USB 포트 타입 C 하나, 타입 A 하나, 옥스 단자, SD 카드 슬롯, 그리고 파워 아울렛까지 한 곳에 다 몰아두었네요. 그리고 여기 포트 주변에는 조명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모양으로 봐서 이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오토 기능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키가 없어서. 요즘 쉐보레 차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버전이 들어가 있어서 인터페이스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 터치감 이런 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둘 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거 둘 다 안 되는 브랜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얘는 RS 트림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을 주기 위해서 D컷으로 잘라놓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쥐어보면 좋네. 이 차급을 고려했을 때 스티어링 휠만큼은 조금 더 위급 차이 느낌이 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데 플라스틱은 아직 여전히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차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급으로 가서도 이걸 너무 많이 써. 도어 패널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정도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거든요. 요것도 사실 이 정도 급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까지 마련을 해둔 마당에 이런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아, 열리는구나. 닫히는 것도 되나? 닫히는 것도 돼. 오, 이거 되게 편하다. 요런 걸 보면 이 차급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 편의 장비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네요. 쉐보레가 언제 이렇게 편의 장비에서 점수를 잘 받았지? 기어 노브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있는 걸 보니까 이 방식 자체는 쉐보레 다른 모델들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엔진이 두 가지거든요. 1.2 가솔린, 1.3 가솔린, 둘 다 터보 엔진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이 마련이 되는데 출력은 최고 155마력이라고 해요. 변속기는 기본으로 CVT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3 엔진에 사륜구동이 조합된 모델에 한해서는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된다고 하네요. 지금 얘는 아마 밖에 써있는 글씨로 봐서 이 9단 자동 변속기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ISG 버튼이랑 전자식 주행 안전장비, AWD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도 한 곳에 쫙 모아놨네요. 컵을 2개 꽂을 수 있고요. 그 밑으로도 구멍이 하나 뚫려 있잖아요. 아래쪽에 뚫려 있는 구멍은 뭐냐 했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꽂아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큰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요걸 이렇게 꽂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그 설명이 설득력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생산도 인천 부평 공장에서 했지만 디자인도 한국 스튜디오에서 주도했습니다. 괜찮다 이 차. 좋다 이 차. 자, 이번에는 트레일블레이저 2열로 넘어왔습니다. 차 크기를 감안했을 때 공간이 꽤 괜찮아요. 지금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제 몸에 맞춘 상태로 주먹 2개 반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머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네요. 머리 공간은 손날이 들어가는 정도니까
가끔 아쉽습니다. 저는 이 뒷자리에 앉아서 상당히 놀랐던 게 수납 공간이요, 요 정도 500ml짜리 물병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어 포켓도 있고요. 또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휴대전화가 거의 깊숙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USB도 앞자리랑 동일하게 타입 C 하나, 타입 A 하나, 그리고 파워 아울렛까지 마련을 해뒀네요. 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을 이만큼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간단한 운동화나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보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키가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라면 그 발을 두셔도 될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파놓는 경우 별로 없었는데. 오. 등받이 각도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렇게 많이 뒤로 누워있다고 보실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네요. 암레스트는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요거 이렇게 꽂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쉐보레의 다른 차들처럼 이렇게 올록볼록 무슨 고무 공기주머니처럼 이빨 대신 이런 장치들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2열로 넘어와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열 시트 등받이가 얘랑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접으시잖아요. 그럼 얘가 완전히 앞으로 폴딩이 되는데, 그러면 저쪽 트렁크에서부터 앞자리 대시보드까지 긴 짐을 실으실 수 있죠. 그러면 짐을 실으실 때 긴 짐이 쭉 오다가 여기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 직물 뒤쪽 가죽이 다 긁히고 찍히고 했을 텐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덧대놔 가지고 긴 짐이 왔을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가죽이 손상되지 않도록 처리한 점도 상당히 꼼꼼하네요. 여기랑 플라스틱으로 마련하고 가운데만 주머니를 달아놓은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4륜구동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이런 터널도 약간은 올라와 있는 점 보실 수 있죠. 많은 차들이 종종 빼먹곤 하는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 장치도 B필러에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차일수록 천장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실제보다 좀 더 넓은 느낌을 연출해 주기 쉽죠. 폭이나 길이는 일반적인 파노라마 선루프 정도예요. 자, 이번에는 새롭게 추가된 액티브 트림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RS보다 조금 더 SUV스러운 느낌이 살아있죠. 아주 사소한 차이점들이 모여서 같은 차이지만 상당히 다른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자, 이 듀얼 포트 그릴이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내려오다가 이 RS 트림은 아래로 쭉 뻗어나갔다면 이 액티브 트림은 가운데로 모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안쪽 패턴도요, 아래쪽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을 덧대 놓아서 SUV스러운 느낌을 내주고 있고요. 패턴도 아까랑은 다른 조금 더 사각형에 가까운 정직한 느낌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그 보통 픽업 트럭들 보시면 견인고리가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견인고리를 흉내낸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LED 안개등은 아까 RS 트림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프로드를 중점으로 달리는 차들이 그 바위를 만났을 때 차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되는 그 스키드 플레이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까지도 같이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색 보타이 엠블럼도 박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도 아까 RS 트림은 아래까지 쭉 내려왔었는데, 얘는 크기가 좀 작아졌죠. 아까 그리고 쟤는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마감을 했지만, 얘는 그냥 되게 터프해 보이는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테두리를 둘러놨습니다. 일단 휠이 아까는 18인치였지만 지금 얘는 1인치 작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요, 아까는 그냥 일반 타이어였지만 지금 얘는 다이나프로 AT2라는 오프로드 성격이 조금 더 가미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요, 이 액티브 트림은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서스펜션 세팅을 달리 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이 최저 지상고가 RS 트림 대비 10mm 더 높아졌습니다. 투톤 루프는요, 아까 RS 트림이 검정색과 빨간색 두 가지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얘는 하얀색하고 갈색 느낌 나는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차이점들이 몇몇 숨어 있는데요. 아까 그 RS 트림이 검정색 보타이 엠블럼에다가 검정색 레터링을 넣었었다면, 얘는 금색 보타이 엠블럼에 그냥 크롬으로 레터링을 집어넣은 것도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그 디퓨저를 닮은 날개들이 이렇게 돌기들이 있었다면, 얘는 앞범퍼에서 보셨던 스케이드 플레이트처럼 크롬으로 마감을 하신 걸 볼 수 있고요. 또 트럭 느낌이 가미된 사각형 머플러 팁이 적용됐네요. 자, 이번에는 액티브 트림의 운전석입니다. 뭐 전체적인 형상은 당연히 똑같이 생겼는데
컬러를 좀 달리했어요. 아까는 이 회색빛 나는 짙은 실내 컬러에 빨간색으로 액센트를 주었지만 지금 얘는 이 가운데 부분을 베이지 톤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아까 RS는 가운데를 깎아낸 D컷 스티어링이 들어갔지만 지금 얘는 일반적인 방식의 원형 운전대가 적용됐습니다. 스티어링 이런데 가죽도 조금 다르네요. 아까는 그 펀칭 가죽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얘는 일반적인 가죽으로 덮어 놓았고요. 계기반도 보시면 아까 RS는 여기 들어가 있는 패턴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지만 그냥 얘는 평평한 아무 무늬 없는 바탕에 깔려 있고요. 이 계기반 RPM 게이지랑 속도계 테두리에도 아까 쟤는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런 테두리를 둘러놨었는데 얘는 그냥 하얀색이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출시가 되면 이 계기반 주변으로 아마 불도 조명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짐작이 듭니다. 이런 데 보시면 아까는 그 빨간색으로 액센트 컬러를 집어넣었던 걸 그냥 이렇게 약간 펄이 들어간 그런 플라스틱으로 둘러 놓았네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 아까 쟤는 가죽이었는데 직물을 섞어 놓았고요. 시트도 중간에 이 도어 트림과 같은 직물이 섞여 있습니다. RS도 그렇고 이 액티브도 그렇고요. 운전석은 전동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동으로 요추 받침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쉐보레가 새롭게 출시한 SUV 트레일 블레이저를 만나봤는데요. 아쉽지만 아직 정확한 제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내 가격은 약 2만 달러 정도라고 하고요. 예상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국내 사양으로 맞춰서 가져오더라도 한 2,200에서 2,300 정도의 시작 가격을 갖게 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부품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만들어서 그냥 파는 거죠. 저는 이 트레일 블레이저를 보니까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크게 호불호 없이 잘 먹힐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서고 달리고 도는 이 주행 성능만큼은 쉐보레가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빨리 직접 몰아보고 생긴 것만큼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